우리 군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컸던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3기가 벼단이 장마철 궂은 날씨 속에서도 포탄 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악천후 속에서 훈련 강도를 낮추지 않고 실전 같은 사격 절차와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병행했습니다. 아크부대 24진이 UA 특수전부대와 실전 같은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크부대가 UA 현지에서 시행한 첫 연합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자 UA군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양국 군사 협력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39 보병사단 장병들이 진흙으로 뒤덮인 산청읍 마을 도로에 굴삭기를 투입해 토사물을 정리합니다. 육군 32 보병사단 장병들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침수 피해 민가를 찾아 빗물에 잠겼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나르며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수해 피해가 심한 경남 산청과 광주광역시, 충남 서산과 예산군을 중심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2일 호우 피해 지역 36곳에 장병 1,372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9사단이 피해 지역 10곳에 446명의 장병을 보내 가장 많았으며 32사단이 429명, 31사단이 325명 순이었습니다. 공군도 21일 충남 서산시 일대에 20전투비행단 장병 5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전비 장병들은 비닐하우스를 덮친 토사와 폐기물을 치우는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1일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관군이 함께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비 피해가 컸던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육군의 실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육군 3기가 벼단이 포탄 사격 훈련을 통해 화력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를 뚫고 포탄이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장병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K-55A1 자주포의 굉음이 훈련장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육군 3기가 벼단이 실전을 방불케 한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55A1 자주포, K-77 사격지휘 장갑차 등 총 61대의 장비와 장병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실전처럼 반복 숙달하는 사격 절차와 체계적인 지휘 통제를 기반으로 장병들은 전시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고폭탄 130발을 주요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키며 압도적인 화력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기온과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훈련한 덕분에 정확한 사격과 팀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훈련 2주 전부터 지형 정찰과 사격 절차를 반복 숙달한 부대는 안전통제관 편성과 지휘관 주도의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3단계 안전 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훈련 강도를 낮추지 않고 실전 같은 사격 절차와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병행했습니다. 악기상 속에서도 실전적 훈련을 통해 한 발의 포탄으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였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엄격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안전 관리 속 정확한 한 발로 전장을 제압할 수 있는 고강도 훈련을 통해 기갑 여단다운 강인한 화력 전투 준비 태세로 미래 전장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아크부대 24진이 UAE 특수전부대와 실전 같은 전투부상자 처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UAE 현지에서 진행한 첫 연합 전투부상자 처치 훈련으로 양국의 군사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뚫고 부상병의 신음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집니다. 적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 24진이 UAE 특수전부대와 함께 전투 부상자 처치, 이른바 TC3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아크부대가 UAE 현지에서 시행한 첫 연합 TC3 훈련이자 UAE군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양국 군사협력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강도 훈련 속에서 부상자를 처치하며 전술적 의료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느낍니다. 아크부대는 앞으로도 한 UAE 양국 대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실질적 교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훈련은 이론 교육부터 실전 훈련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며 대량 출혈 처치와 기도 유지, 환자 분류, 야간 후송까지 실제 작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들이 재현됐습니다. 한편 아크부대 24진은 지난 3월 UAE 현지에 전개해 데저트 플래그와 1차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한 UAE 군사교류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자폭 드론 생산 공장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드론은 북한군도 생산하는 모델로 알려진 가운데 러북이 드론 생산량을 급속도로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운영하는 스베즈다 TV의 자폭 드론 생산 공장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짙은 검은색으로 드론 표면을 칠해 야간 가시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엿보입니다. 드론 생산 공장 내부에는 앳된 얼굴의 기술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대 학생들이며 이곳에서 드론 조립과 연구를 돕고 있다고 스베즈다 TV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드론 생산 공장에 고용될 수 있다고 선전한 가운데 일종의 연속적인 전시체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30에서 50kg의 탄두 중량과 2000여 킬로미터의 작전 반경을 갖춘 이 드론, 바로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2입니다. 독일 국방부 우크라이나 상황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티안 프로이딩 독일 육군 수장은 러시아가 드론 성능을 초기형보다 훨씬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Drohnen, die nachgebaut wurden, dann aus den iranischen Vorgängermodellen deutlich verbessert. Sie können eine höhere Wirkkraft tragen. Wir gehen davon aus, dass die Wirkkraft um 50% gesteigert wurde. Sie sind gehärtet gegen Abwehrmaßnahmen des elektronischen Kampfes. Sie sind teilweise schon mit Jetantrieb versehen, sind also auch schwerer abzuwehren.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가 매달 5천여 대에 달하는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해당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의 개량형에 사용된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북한이 내년 10월 10일까지 5,000톤급인 최연급 신형 구축함을 추가로 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남포조선소 종업원들이 걸기 모임을 열어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 한 척의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결의에 나섰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매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로 모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남포조선소 선박 공업 부분 노동자, 기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6일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공개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강권호 진수식에서 내년부터 최연급 또는 그 이상급의 구축함을 매해 2척씩 작전 수역에 배치하는 것을 비롯한 해군력 강화 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군병 715기가 자신과 전우를 지키기 위한 실전 같은 전투 수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훈련병들이 수면 위로 뛰어내립니다. 함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지상 7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비상 이함 훈련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해군병 715기로 입영해 고강도 훈련을 이어오고 있는 1,357명의 훈련병들이 전투 수영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훈련은 신병들의 전투 생존 능력을 배양하고 해상 작전에서의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다양한 해상 작전 상황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전투 수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은 비상 이함 훈련을 포함한 종합 생존 훈련부터 순환자 구조와 수상 행군까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뤄졌습니다. 해군으로 지원을 한 만큼 다양한 수영 방법과 전술을 배워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해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승! 해군병 715기는 앞으로 남은 2주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 정예 해군 수병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관함식이 오는 9월 하순 개최됩니다. 이번 관함식은 우리 해군 함정 중심으로 개최되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 해군 함정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과 2008년, 2015년 부산, 2018년 제주에서 열렸던 해군 관함식이 7년 만에 개최됩니다. 해군은 우방국을 초청하는 국제관함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여파로 개최 일정이 4개월 정도 연기됐습니다. 해군 관함식은 아마 이번에는 다른 어떤 국가들의 어떤 함정이 참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우리 함정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군 관계자는 관함식 개최 일자는 9월 26일로 잠정 결정했다며 다른 나라 함정을 초청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 해군 함정만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은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이었던 2015년 해군 관함식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AI로 복원해 주요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함께 전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국한 애국지사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전시에서는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독립운동 자료와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의 신상 정보와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신상 정보 자료입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카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조차 잊힌 투사들의 얼굴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전시회를 봄으로써 역사책에서만 보던 열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의 노고를 더 직접적으로 알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비롯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독립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이를 불문하고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존경스럽고 후손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의 미소는 그토록 바랬던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감동의 순간을 관람객들에게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상륙 공격 헬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상륙 공격 헬기 MAH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 무장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함께 상륙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무장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특별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발 중인 상륙 공격 헬기 MAH의 무장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 영상이었는데요. 해병대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상륙 공격 헬기, 각각의 무장에는 저마다의 임무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는 해병대가 상륙 작전 중 적의 해안 방어 전력을 무력화하고 아군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공격 전용 헬기입니다. 특히 상륙 공격 헬기는 입체적인 고속 상륙 작전 수행의 핵심 자산으로 공중 화력과 지상 기동을 동시에 지원해 지상 부대와의 실시간 임무 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내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상륙 공격 헬기를 개발 중인데요. 수리온 기반의 마리논 헬기에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을 탑재한 상륙 공격 헬기 MAH입니다. 2024년 12월 시제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 주야간 기관총과 로켓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 MAH의 주요 무장으로는 20mm 터렛형 기관총, 2.75인치 유도 및 무유도 로켓,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무장들에는 각각의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20mm 터렛형 기관총은 근거리에서 적을 제압하는 근접 항공 지원 무장으로 운용되고요. 2.75인치 유도 및 무유도 로켓은 다수의 목표물을 빠르고 강력하게 타격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엔 전차나 진지 등 고정 목표물을 무력화하고, 공대공 미사일은 무인기나 헬기 같은 항공 위협에 대응하면서 항공 작전 중 아군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상륙 공격 헬기는 정밀 타격, 근접 지원, 공중 방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장 체계입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상륙 공격 헬기 하면 미국의 AH-1Z 바이퍼와 러시아의 KA-52K 카트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AH-1Z 바이퍼는 20mm 3연장 게틀링 기관포와 2.75인치 히드라 로켓, A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등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AH-1Z 바이퍼가 신형 미사일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을 계기로 머지않아 AH-1Z 바이퍼에 새로운 정밀 공격 타격 미사일이 장착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륙 공격 헬기 KA-52K 카트란의 주요 무장은 30mm EA-42 기관포와 S8 및 S13 비유도 로켓,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KA-52K 카트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대함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는 공중과 지상을 넘어 해상 작전 지원 능력을 갖춘 전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세계 각군의 해병대에서 모두 상륙 공격 헬기를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하거나 상륙 공격 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공중 전력을 운영하거나 해병대에 항공 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독자적인 상륙 공격 헬기 MAH 도입을 통해 상륙 작전의 공중 지원 능력과 작전 자립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유도 로켓과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 시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2026년 하반기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륙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복합 전력 플랫폼 상륙 공격 헬기. 우리 군의 상륙 공격 헬기 개발은 해병대 항공작전의 자립과 상륙작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7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7월 20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과 함경남도 선덕공항을 연결하는 남북한 직항로가 처음으로 공식 개설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1년 남북이 남북한 직항로 개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2002년 5월 20일 북한 대표단 10명이 양양공항을 실사합니다. 2002년 7월 20일 북한 고려항공이 선덕과 양양 간 첫 시험 비행을 하는데요. 2002년 10월 15일
북한 고려항공이 2차 비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북핵 문제 등으로 실시되지 못합니다. 남북한 공식 직항로는 필요시에 운항하는 부정기 노선이지만 남북 간에 개설된 첫 공식 직항로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이후 서해에 이어 동해에도 항로를 개설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후속 진전은 미미합니다. 이어서 7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7월 25일 미국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외교 전략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69년 1월 미국 제37대 대통령으로 닉슨이 취임합니다. 1969년 7월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 7개국을 순방합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데요. 1970년 2월 18일 외교 특별교서 발표로 미국의 새 외교 전략이 확정됩니다. 닉슨 독트린 정책은 당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동맹국들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닉슨 독트린 정책은 1970년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 자주국방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어서 7월 27일로 가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5개 조 63개 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문에 서명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1년 7월 10일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휴전 회담이 개시됩니다. 1951년 11월 27일 양측이 군사분계선 설정에 잠정 합의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로 회담은 난항을 겪는데요. 유엔군 측은 자유 송환 원칙, 공산군 측은 강제 송환 원칙을 주장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약 3년간의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 개최가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합의 결렬로 지금의 정전체제가 형성됩니다. 전쟁은 각 국가의 정치가가 반드시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해악이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에 있는 국가 사이버 훈련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사이버 훈련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합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가 주관하는 사이버 플래그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동맹 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가상국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참가국 간 위협정보 공유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육군 22보병사단 어천리대대가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단장과 고성군수 등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군 장비 전시와 체험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대를 위해 꾸준히 음식 나눔 봉사를 해온 지역 음식점과 힘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음식도 대접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대는 2023년부터 연 3회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군이 교류하고 신뢰를 쌓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7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지난 밤사이 수도권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어 한낮에도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대서인 오늘 절기답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기, 영서, 충남 이남으로 소나기까지 가세하여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소나기 구역이 동쪽으로 좁혀지고 비의 강도나 양도 줄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계룡은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치솟으며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염경보와 더불어 기온은 한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으며 계속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27일부터 남해상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